혹시 창업을 꿈꾸고 계신가요? 여기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특정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.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97%. 이게 뭐냐고요? 한 강연자의 주장에 따르면요. 이게 바로 정부 지원을 받은 학생 창업의 실패율이래요. 엄청나죠? 네,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97%라는 실패의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 겁니다. 이 강연자 입장이 정말 단호해요. 학생들에게 사업 자금을 주는 건 나쁜 습관을 가르치는 거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. 와, 이건 그냥 정책이 좀 아쉽다.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. 아예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잘못된 버릇이라고까지 말합니다. 그러니까 이 주장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. 이건 그냥 개인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다.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잘못 설계돼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다. 바로 이거죠. 자,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? 아니, 근데 한두 명 창업 실패하는 게 어떻게 국가 전체의 빚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걸까요? 그 경제적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이 강연자는 그 과정을 이렇게 5단계로 설명합니다. 자, 보세요. 첫째, 우리 세금으로 학생들한테 창업 대출을 해줍니다. 둘째, 학생이 그 돈으로 스타트업을 열겠죠. 근데 셋째, 이 스타트업은 필연적으로 망한다는 겁니다. 그럼 넷째, 그 회사가 가졌던 자산, 기실 같은 것들은 대기업이 헐값에 낼름 인수해가고요. 마지막으로 맨 처음 빌려줬던 그 대출금은 고스란히 국가 부채, 즉 우리 모두의 빚이 된다는 논리입니다. 이렇게 해서 쌓이는 국가 부채가 이 강연자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한 번에 무려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. 100조?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. 결국 이 시스템의 끝은 뭐냐? 이 강연자는 딱 잘라 말합니다. 우리 같은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결국엔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는 거죠. 일종의 합법적인 부의 이전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고 단정하는 걸까요? 네, 바로 여기서부터 이 주장의 가장 논쟁적인 부분, 아주 독특한 사회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. 이 이론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회적 역할입니다. 이게 뭐냐면 사회는 각자 정해진 역할이 있는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역할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이에요. 그래야만 사회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거죠. 자, 이 강연자는 사회를 아주 극단적으로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. 한쪽은 지식을 만드는 지식인, 그리고 다른 한쪽은 돈을 굴리는 자본가의 후계자들이죠. 역할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. 지식인은 연구하고 자문하는 사람이지 사업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. 100% 망한다는 겁니다. 반면에 자본가의 자녀들은요,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. 심지어 실패를 해도 괜찮대요. 왜냐? 그 실패조차 일종의 비싼 수업료를 내는 경영 교육이니까요. 근데 이건 정부 돈이 아니라 자기 집안 돈으로 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이론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강연자가 드는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볼까요? 여기에 아주 실력 좋은 기술 전문가 한 명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. 이 사람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야심차게 벤처를 시작했어요. 희망에 부풀었겠죠? 과연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이 강연자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 기술자의 실패는 딱 3단계로 진행됩니다. 자, 처음엔 정부 지원금으로 회사가 그럭저럭 잘 굴러가요. 근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? 사업을 확장해야 할 때.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자본 조달, 돈 관리 문제 앞에서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죠. 그리고 결정타는 바로 사람 관리 능력의 부재입니다. 여기서 마지막 일격을 맞고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회사를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. 이 상황을 이 강연자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표현합니다. 이건 마치 곰이 제주를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챙겨가는 것과 같다. 아, 정말 뼈아픈 비유죠. 실컷 기술 개발하고 고생은 기술자가 다 했는데 그 열매는 결국 다른 사람이 낼름 가져간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강연자가 내리는 최종 판결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벤처기업이 수천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.
그런데 말이죠. 그 수천 개 중에서 제대로 살아남은 기업은 몇 개나 될까요? 정말 충격적입니다. 10개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강연자의 최종 결론은 아주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. 각자 자기한테 정해진 역할에나 충실하라는 거예요. 지식인은 연구나 하고,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, 자본가는 경영이나 하라는 거죠. 이 차선을 넘어서는 순간, 예를 들어 지식인이 사업을 하려고 드는 순간 실패는 100% 보장된다는 겁니다. 사회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만 할 때 가장 잘 돌아간다는 그런 주장인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 강연자의 주장은 우리에게 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과연 뛰어난 재능과 노력만 있으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걸까요? 아니면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역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